안녕하십니까. 본 강의는 조선이공대학교 기계과 2학년 과목은 기계유소설계 2입니다. 이번 수업은 5주차 1차 시에 해당되겠습니다. 역시 평기어 이어서 공부하는데요. 벌써 5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평기어는 이번 주 그러니까 6차 시까지 6번에 걸쳐서 평기어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고 여러분들 보고서에서 이 부분들을 전부 한 번씩 썼을 거예요. 이걸 무조건 외울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거 가죠. 원주 피치라는 것은 원주 둘레를 이수로 나눈 거였다. 그 다음에 DMZ, 그래서 D 대신에 MZ를 집어넣으니까 파이 M이 됐죠. 이건 뭐 당연히 이랬고, 중심거리, 축간거리라고 하는 중심거리는 지름의 절반이었죠. 이건 마찰차에서도 동일했습니다. D는 MZ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이 끝 높이는 모듈하고 똑같이 하는 거고, 이 끝 틈새는 0.25, M 모듈의 0.25배. 이 뿌리 높이는 상대방의 이 끝 높이에다가 틈새였죠. 따라서 M이니까 1.25M. 총 이 높이는 A 플러스 B니까 이 끝 높이, 이 뿌리 높이 합이니까 2.25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굳이 외울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있자라고 했습니다. 이 두께는 피치의 절반이었다. 이 피치는 원주 피치입니다. 1번의 원주 피치의 절반으로 두께를 하더라. 그래야 이게 다 표준 기어다라는 얘기입니다. 표준은 이렇게 만들더라. 그래야 호환성도 있겠죠. 이 끝원지름 외울 게 아니죠. 피치원의 지름에서 끝 양쪽을 해주면 되니까 모듈의 2배 이렇게 되겠죠. 기초원의 지름, 자, 피치원에서 기초원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치원에다가 코사인 알파, 즉 압력각, 코사인 압력각만 해주면 되더라. 즉, 기초원의 지름은 피치원의 지름 곱하기 코사인 알파다. 법선 피치는 뭡니까? 기초원 피치하고 같죠. 역시 원주 피치에다가 코사인 알파만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굳이 외울 게 아니라 코사인 알파 압력각만 곱해주면 되더라 했습니다. 압력각 코사인의 어떤 값은 항상 1보다 적죠. G 아무리 커봐야 1이니까. 따라서 기초원은 피치원보다 훨씬 적겠죠. 기초원이 있고 피치원이 있다면 기초원보다 피치원은 적더라 라는 얘기네요. 왜? 코사인 알파를 곱을 했으니까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압력각. 자, 그렇게 하고 이 그림도 같이 연상을 해 놓으면 이해하는데 충분히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복습했고요. 만약에 잘 모르겠다 싶으면 영상을 다시 한번 보던가 정리되어 있는 노트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 평기어를 설계하는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배울 것들은요,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물림 길이, 물림률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용어하고 뭐 공식 간단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언더컷 되게 중요합니다. 언더컷이 어떤 거고 이게 왜 생기며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뭐냐, 그 연관해서 취소 피니언 이수. 자, 피니언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피니언은 작은 기어입니다. 두 개의 기어가 항상 물려 있는데 그 중에 작은 기어를 피니언 기어라고 하죠. 큰 기어를 그냥 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니언, 자, 이 언더컷은 나중에 배우지만 피니언, 즉 작은 기어에서 생겨요. 그래서 그 작은 기어의 이수를 어느 정도 이상으로 해야만이 언더컷이 안 생기더라 라고 해서 취소 이수를 구하는 것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하나씩 보죠. 그렇게 뭐 큰 양은 아니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물림 길이, 물림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냥 넘버가 5번으로 간 것 뿐입니다. 자, 물림 길이, 컨택되는 길이다 라는 얘기고, 물림률, 얼마만큼 컨택이 되어 있느냐라는 뜻이죠. 자, 지금 이 기어가, 지금 이게 다 지금 평기어입니다. 아니, 그 표준기어입니다. 자, 표준기어. 자, 이거, 자, 보시면, 여기 이 원이 피치원이겠죠? 피치원이 되겠죠? 피치점이니까 피치원. 상대방도 이 원이 있겠죠? 상대방 기어도 이게 피치원이 됩니다. 그래서 피치원끼리는 서로 접하는 게 표준 기어죠. 그러면 위에 있는 기어의 기초원은 이 안쪽에 있을 거고
아래에 있는 기어의 기초원은 이 아래쪽에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따라서 기초원과 상대방의 이끝원은 서로 맞닿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아래에 있는 기어의 기초원, 그리고 위에 있는 기어의 이끝원은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이렇게 접하게 돼 있어요. 이게 표준 기어입니다. 또 이 위에 있는 기어의 기초원과 아래에 있는 기어의 이끝원 역시 접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아니고 그 전에 뭘 배웠냐면,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작용선이라 그랬죠. 작용선. 네, 작용선. 그리고 중심을 연결해서 이때 생기는 각도, 그게 압력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압력각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것은 그 작용선 상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자, 이게 물림 길이입니다. 물림 길이에요. 자, 물림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 기어가 처음 접하기 시작해서부터 빠져나오길 때까지 접하는 그때 길이입니다. 그때 길이. 그 길이를 물림 길이라고 해요. 물림 길이. 자, 그러면 이 작용선 위에서 이렇게 생기겠죠. 네. 자, 이 옆에 있는 게 이제 영상인데 한번 잘 볼까요? 네. 자, 기어가 돌아갑니다. 자, 여기에서 한 점 생기죠? 그러면 이게 쭉 가다가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이제 빠져나오죠? 자, 작용점에서 여기서 생겨서 쭉 물려서 가다가 빠져나와요. 여기서. 그죠? 자, 근데 잘 보시면 이게 빠져나오기 전에 여기서 컨택이 이루어진다고. 자, 보세요. 빠져나가기 전에 여기 생겨요. 그죠? 빠져나가기 전에 생긴다. 왜? 그렇지 않으면 기어가 제대로 돌지를 못하죠. 기어라는 것은 하나의 이가 물려서 그 이가 빠져나오기 전에 다른 새로운 이가 물리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물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시작된 이 점에서 시작이 됐다면 빠져나올 때까지의 점. 자, 우리 아까 여기 점에서 시작이 돼서 빠져나올 때까지의 거리. 그게 곧 물림 길이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림 길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는 얘는 물리는 상태고, 나중에는 빠져나오는, 여기 지나면 이제 빠져나오는 상태예요. 피치점을 지나면. 피치점 지나서는 빠져나오는 상태. 그래서 이것을 접근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접근을 하고, 여기서부터는 튀고 물러난다. 그럽니다. 물림 길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되겠죠. 여기서 시작돼서 이 점까지 거리인데, 중앙까지 피치점 여기까지는 물림 길이, 여기서부터는 튀고 길이, 그런 식으로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개의 합이 전체의 물림 길이가 되는 거죠. 자, 이걸로 설명하면 G점에서부터 P점까지는 물리기 시작해서 물림 길이가 되고, P를 지나서 H점까지는 빠져나오는 퇴거 길이가 됩니다. 퇴거 물림 길이. 따라서 전체 물림 길이는 합한 거예요. 합한 거. 네, 두 개를 합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물림 길이라고 한다. 자, 물림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전체 GPH 길이죠. G에서 P를 지나서 H까지의 길인데, G에서 P는 접근 물림 길이, 접근하는 거고, P에서부터 H는 퇴거 물림 길이, 이렇게 부릅니다. 중요치는 않아요. 중요치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프로치해서 A자를 쓰는 거고, 리세스 해서, 자, 어프로치와 리세스의 첨자를 따서 그냥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전체 물림 길이란 접근 물림 길이 플러스 튀거 물림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네, 중요치는 않지만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고요. 자, 중요한 것은 물림률입니다. 얼마만큼 물리느냐, 그 뜻을 나타내는데요. 자, 식을 봤더니 물림 길이를, 전체 물림 길이입니다. 전체 물림 길이를 법선 피치로 나눈 값이다 라고 우리말로 외우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네? 우리말로. 자, 물림 길이 전체를, 네? 기어의 법선 피치, 얘나 법선 피치는 동일하겠죠. 피치는. 그래야 서로 물립니까? 자, 법선 피치로 나눈 값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기호로 썼더니 물림 길이를 그냥 입실론이라고 쓴다면 물림 길이 L을 법선 피치니까 PN으로 썼죠. 우리 법선 피치 뭐였습니까? 이꼴 뭐죠 이게? 원주 피치하고 코사인 알파 해주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만들어지죠. 우리 아까 복습했던. 자, 근데 이 물림 길이라는 것은 접근 물림 길이 더하기 퇴거 물림 길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접근 물림률,
이렇게 하면 트위거 물림률 해서 두 개 합이다. 네,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좋습니다. 자, 알아야 될 것은 물림률, 기어의 물림률은 물림 길이를 법선 피치로 나눈 거다라는 거예요. 법선 피치입니다. 원주 피치가 아니라 법선 피치로 나눈 거다. 자, 이렇게 하면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물림률이 항상 1보다 크게 나옵니다. 물림률이. 네, 물림률이 1보다 커야만이 물림 길이가 법선 피치보다 크게 되므로 한 쌍의 이가 물림이 끝나기 전에 다음 한 쌍의 이가 물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보시겠습니다. 법선 피치, 기초원의 피치죠? 기초원의 피치는 여 점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예요. 이게 법선 피치입니다. 기초원에서 나오는 피치니까. 그러면 물림 길이는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이 법선 피치보다 더 커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기어가 빠져나오기 전에 다른 기어가 물리기 시작한다. 즉 물림률이 1보다 커야만이 기어의 역할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압력각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기는 각도 압력각. 이 압력각이 크면 클수록 물림 길이는 커지겠느냐? 억지로 이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물림 길이는 커진다. 그죠? 물림률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물림률은 이 압력각이 크면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리, 그 거리가 더 작아지고 압력각이 작을수록 입수가 많을수록 커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수가 작으면은 물림률이 1 이하로 떨어지겠죠. 입수가 작으면.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입수가 작으면 연속적인 회전이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물림률은 항상 1보다 커야만이 법선 피치보다 물림 길이가 커야 되니까. 왜? 물림 길이를 법선 피치로 나눈 거니까. 이게 1보다 크려면 물림 길이가 항상 법선 피치보다 커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물림률은 기어의 입수가 크면, 입수가 작아지면 물림률은 낮아진다. 즉 입수가 많을수록 물림률은 커진다. 또한 압력각이 클수록 물림률은 커진다. 해서 입수가 작으면 물림률이 작아져서 1 이하로 되면 기어로서 역할을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최소 입수가 나온 거예요. 입수가 작아질수록 물림률은 작아지니까 어느 한계치 이상은 돼야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물림률은 항상 이렇게 말로 이어두자. 물림 길이를 법선 빛으로 나누자 하고 이 그림을 연상을 해 놓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 공구 압력각 위에 뭐라고 씁니까? 알파라고 써야 되겠죠? 네, 알파라고 써야 됩니다. 이렇게. 표준기어에서 물림률이 1.8 입실론 써야 되겠죠? 네, 법선 피치 PN, 네, 입수가 52개, 네, Z, 물림 길이를 구하고 기초원의 지름, 피치원의 지름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기호 썼습니다. 한 다음에 저장을 정리를 하죠. 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계산 문제에서 기어 나오면 무조건 우리 이거 두 개 썼잖아요. 피치는 파이 D를 입수로 나눈 거고 DMZ고 D 대신에 MZ를 집어넣었더니 ZZ 없어지고 파이 M이 되더라. 이거 1차적으로 무조건 썼던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가서 여기에서 주었던 거에 해당되는 공식을 써요. 자, 물림길이 1.8로 주었으니까 물림길이라는 게 뭐였어요? 물림률. 물림률은 물림 길이를 법선 피치로 나누었다 해서 공식 써줍니다. 네, 법선 피치 문제 주었고요. Z 주었습니다. 입수. 그 다음에 물림 길이하고 기초원의 지름, 피치원의 지름을 구하라 그랬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법선 피치 나왔으니까 역시 법선 피치는 기초원 피치하고 같죠? 네, 이것들은 원주 피치에다가 코사인 알파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초원의 지름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기초원의 지름을 구하려면 피치원의 지름에다 코사인 알파 하면 되겠죠. 네,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이거 우리 이번 시간에 오늘 이거 배웠잖아요. 이거 물림률은
물림 길이를 법선 피치로 나눈다라고 했고, 이것들은 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따라서 자, 물림 길이를 구하려고 했더니 이거 여기에 있죠, L. 눈 씻고 찾아봐도 여기밖에 없네요. 그런데 이걸 구하려면 물림률과 법선 피치를 알아야 되겠죠. 문제에서 주었나 봤더니 물림률 1.8, 법선 피치 16.5 주었네요. 그러면 물림 길이 구하는 것은 아주 쉽겠죠. 따라서 L은 두 개를 곱하면 되니까 1.8 곱하기 16.5 해서 29.7mm, 물림 길이는 29.7mm가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법선 피치는 16.5잖아요. 그래서 법선 피치보다 얘가 1.8배가 크다는 뜻이에요. 물림률이 1.8이라는 얘기는. 계산한 값이 이거보다 작게 나오면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두 번째, 기초원의 지름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기초원의 지름을 찾아봤더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걸 구하려고 했더니 피치원의 지름하고 코사인 알파를 알아야 돼요. 알파 문제에서 줬나 봤더니 주었어요. 피치원의 지름 D를 구하라고 했더니 안 주었어. 자, 그러면 D를 알아야만이 기초원의 지름을 구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D를 먼저 구해도 좋고요. 뭘로 구합니까? 이걸로 구해도 되겠죠. 이걸로. 그렇죠? 자, 이거 우리 법선 피치를 구하면 있수 주었으니까 파이 Z 다 알잖아요. 법선 피치만 알면은 D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선 피치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여기서 구하면 되죠. 여기서. 이게 16.5라 그랬고 코사인 알파 20 돌아갔으니까 여기서 법선 피치를 구해가지고 피치원의 지름을 구해도 좋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집어넣고 기초원의 지름을 구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고요. 우리 피치, 원주 피치라는 것은 Z분의 파이 D였는데 이게 법선 피치는 P 코사인 알파였잖아요. 이렇게 되고 이게 곧 파이 dB 하고 Z하고 똑같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자, 즉 법선 피치는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기초원의 지름을 기초원의 둘레죠. 그러니까 기초원의 둘레를 있수로 나눈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법선 피치를 구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법선 피치는 계산을 해보면 이와 같이 나오죠. 법선 피치는 법선 피치가 아니라 기초원의 지름은 이렇게 나옵니다. 기초원의 지름 아니까 피치원의 지름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이런 건 그냥 다 산수 문제가 됩니다. 차근차근히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가 좀 생소하신 분들은 굳이 이거 이해를 다 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법선 피치라는 것은 피치원의 지름을 있수로 나눈 게 법선 피치였고 기초원의 지름을 있수로 나눈 게 기초원의 지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파이 D를 Z로 나눈 게 법선 피치, 파이 dB를 기초원의 지름 이거를 Z로 나눈 게 법선 피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을 했던 그냥 여기서 법선 피치를 구해가지고 여기서 피치원의 지름 구하고 피치원의 지름을 아니까 기초원의 지름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차근차근히 해놓으시면 좋고요. 항상 문제를 푸실 때는 꼼꼼하게 천천히 잘 생각을 하면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의 간섭과 언더컷. 이게 아까 우리 배운 물림 길이를 법선 피치로 나눈다라고 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이의 간섭과 간섭, 인터퍼런스라고 하는 간섭이 생긴다. 이가 서로 간섭이 생긴다. 사람도 간섭하듯이 이가 간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게 언더컷. 언더컷은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용접에서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기어에서 말하는 언더컷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의 간섭은 인벌류트 곡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곡선이 인벌류트죠. 사이클로드는 정밀 기어라 그랬습니다. 이 두 기어를 맞물려 회전시키는 경우 한쪽 기어, 즉 큰 기어의 입끝 부분이 다른 쪽 기어, 피니언, 작은 기어의 입뿌리 부분에 부딪혀서 회전이 곤란하게 되는 현상. 자, 한 기어가 이 아래쪽에 입뿌리를
갉아버려요. 닿아서 곤란합니다. 회전이. 그러면 이게 계속 마모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 기어는 큰 기어입니다. 이가 많은 기어. 이건 작은 피니언 기어예요. 그래서 피니언 기어는 괴롭힘을 당해요. 큰 거에. 그럼 계속 갉아먹으면 이렇게 오목해지겠죠. 이가. 오목해지면 기어의 이 끝 두께, 이 두께가 얇아져서 이렇게 생겨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기어가 부러질 수 있겠죠. 네, 이런 겁니다. 자, 따라서 이에 간섭이 일어나면 피니언의 익뿌리 면을 상대편 기어의 이 끝이 통로를 따라 내려가는 현상이다. 깎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면 피니언의 입뿌리가 가늘게 되어서 이의 강도가 약해질 뿐만 아니라 물림 길이도 짧아진다. 그러면 기어로서 역할을 못하겠죠. 네, 이걸 이의 간섭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의 간섭으로 일어나는 갉아버리는 현상, 이것을 갖다가 발생된 현상을 언더컷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을 언더컷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회전하면서 입뿌리를 상대편 큰 이가 많은 기어가 작은 기어의 입뿌리를 계속 갉아가지고 좁아지는, 얇아지는, 이게 언더컷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언더컷이에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언더컷이 발생되는 원인. 자, 우리 이미 아까 얘기를 나눴어요. 자, 피니언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이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잘생기겠죠? 피니언의 이수가 극히 적을 때 생긴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는 얘기는 기어와 피니언의 이수비가 매우 클 때다. 무슨 말입니까? 한쪽 기어는 이수가 100개고 한쪽 기어는 4개 뭐 이런 거. 그러면 기어비가 무지 크죠? 그죠? 또는 이쪽이 작아요. 이쪽이 커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도 작은 기어 피니언에 언더컷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수비가 매우 크다. 감속도 크고 증속도 엄청 클 때 이런 때 생긴다라는. 그 다음에 가서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압력각이 작을수록 뭐가 물림률이 작아지죠? 그러기 때문에 언더컷이 생깁니다. 물림률이 작아지니까. 언더컷이 생기면 물림률이 작아지잖아요. 근데 압력각이 작으면 물림률이 기본적으로 작아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언더컷 발생 원인 중요합니다. 언더컷이라는 게 뭔지 다음 중 기어의 언더컷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내가서 시험도 잘 나와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언더컷이 발생되면 어떻게 돼요? 입뿌리 부분이 가늘어지겠죠? 작은 기어 피니언이 가늘어집니다. 강도는 약해지겠죠? 물림률은 감소하겠죠? 원활한 회전이 곤란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더컷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은 굳이 외울 필요도 없어요.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방지를 하려면 발생 원인과 반대로 가면 되겠죠? 피니언의 수가 극히 적을 때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정 이상에 가야 되겠죠, 이 수를. 그죠? 지나치게 작으면 안 된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기어 이수를 한계치수 이하로 한다. 그죠? 기어 이수 무슨 말입니까? 피니언의 이수는 이상으로 해야 되겠고 큰 기어라는 뜻입니다. 큰 기어는 어느 한계치수 이하로 해야 되겠다. 자, 피니언의 이수를 4개에서 10개를 키웠어요. 그런다고 해서 안 생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큰 기어 이수가 그만큼 더 증가를 해버리면 역시 생긴다는 얘기예요. 기어비가 커지니까. 그죠? 이수비가 커지니까. 따라서 큰 것은 기어의 이수는 한계치수 이하로 해야 되겠고 피니언 작은 기어는 최소 이상으로 해야 되겠다. 두 개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압력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을 때 생기니까 크게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요. 치형을 수정한다. 우리 인볼루트 곡선의 치형을 수정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기어의 입끝면을 깎아내거나 또는 피니언의 입뿌리면 반경 방향으로 파낸다. 기어의 이 높이를 낮게 하면 되겠죠? 그래야 입뿌리를 안 갉아먹으니까 이 높이를 낮게 하면 돼요. 낮은 일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밑에 뿌리는 닿지 않아서 언더컷은 방지가 되겠지만 물림 길이는 짧아지겠죠. 그래서 동력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무조건 외워서는 절대 오래 못 가니까 언더컷이라는 게 뭐고 이게 왜 발생을 하고 어떤 때에 발생을 하는지 알면 원인도 알고 영향도 알고 대책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언더컷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피니언의 일수를 취소를 하라 그랬어요. 그럼 얼마로 해야 되겠냐? 도대체 얼마로? 그게 이제 이겁니다. 언더컷 방지를 위한 피니언의 취소 일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 Z1 예, 피니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피니언의 일수는 이거보다는 크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M 들어가고 EA, A는 표준이니까 M이죠. 그래서 M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2를 사인 제곱 알파로 나눈 것보다 크게 하자라는 이 수를 네? 이렇게 자 그냥 기억해 놓으세요. 이걸 뭐 달달달 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한 번만 보면 기억날 겁니다. 2를 사인 제곱 알파로 나눈다. 우리 코사인 알파 있었죠? 아까 그게 원주 피치를 법선 피치, 기초원 피치로 갈 때나 기초원의 지름을 구할 때는 원주 피치나 원주 지름, 피치원 지름 이거 곱하기 코사인 알파를 했는데 표준 기어에서 피니언의 취소일수, 언더컷을 방지하기 위한 취소일수는 2를 사인 제곱 알파로 나눈 것보다 크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일단요. 뭐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압력각이 20도인 표준 스퍼기어에서 언더컷 방지를 위한 취소 일수는 몇 개인가? 이거 방금 들었던 얘기죠? 자, 우선 기호 씁니다. 압력각 뭐라고 써요? 알파. 언더컷 방지를 위한 취소 일수 Z1, Z죠? 네. 아까 뭐라 그랬죠? 네, Z입니다. 일단 기호를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정리를 해요. 알파는 20, 취소 일수는 몇 개냐? 이렇게. 이거 우리 공식 배웠잖아요. 취소 일수, 표준 기어에서 언더컷 방지를 위한 피니언의 취소 일수는 2를 뭘로 나눠요? 2를 사인 제곱 알파로 나눈 것보다는 크게 하자라고 했어요. 이렇게. 따라서 그대로 집어넣어 줍니다. 2 하고 사인 제곱 알파 했더니 17.079개가 나오네요. 이거보다 같거나 크게 하라 그래서 답은요. 일반적으로 18이 맞습니다. 18. 근데 18이라는 답이 없다면 17을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보다 같거나 크게 했으니까 17보다는 조금 큰 18이 원래 더 정확한 정답이 되겠고요. 18이 없다면 그냥 17로 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이 뜻 사인 제곱 20도 무슨 뜻입니까? 사인 제곱 20도라는 것은 사인 20도의 제곱입니다. 이게 이 뜻이. 자, 계산기 누르실 때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의 간섭과 언더컷 우리 물림률 공부했고요. 언더컷 공부했습니다. 취소 일수. 자, 이번에는요. 기어의 제작 방법입니다. 기어 제작 방법. 총 3가지가 있는 이거 위에도 더 있을 수 있는데 3가지가 있다고 치고요. 자, 한번 보죠. 총형 커터, 영어로는 formed cutter입니다. 만들어진 형상이 있는 커터. 이런 형상이 있는 걸로 얘는 세워놔요. 기어를 만들 것을. 동그라미. 그리고 얘를 계속 돌리면서 이렇게 깎습니다. 깎으면 하나의 이가 만들어지겠죠? 하나의 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일정 각도로 회전을 시켜요. 그리고 이 자리를 또 회전시키면서 접근해 가지고 기어 2를 하나 깎습니다. 또 돌려요. 네,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즉 1피치만큼 회전하겠죠. 기어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깎으면 일단 품질은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깎기 때문에 능률도 낮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 총형 커터에 의한 방법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해만 하면 됩니다.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이렇게 커터 이미 만들어진 이게 번호별로 쭉 돼 있어요. 기어별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빨을 깎아내는 거 이게 바로 총형 커터에 의한 방법입니다. 우리 밀링에다가 눌러놓고 이렇게 깎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좀 대형이나 뭐 이런 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평기어 말고 헬리컬 기어를 깎는다 그러면 이게 홈이 일정 각도를 타고 있기 때문에 만들기 어렵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스퍼 기어를 큰 스퍼 기어들을 많이 씁니다. 자, 두 번째요.
형판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요. 형판은 우리 그 모방절삭이라고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형판 이 틀을 해놓고 이걸 따라가면 이게 곧 치형이에요. 치형. 이걸 따라가면서 커터가 바이트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깎는 방식. 이게 바로 형판에 의한 겁니다. 형판. 네, 기어 치형과 같은 곡선으로 만든 형판을 사용하여 공구대가 형판에 따라 미끄럼 안내하면서 가공하는 모방절삭, 이 모방, 이 형태대로 깎는, 예, 그게 바로 형판에 의한 방법이 됩니다. 자,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이거 사실은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창성법이에요. 창성법. 창성법인데, 창성법 잘 들어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거가 제일 중요한데요. 렉 커터, 렉 커터입니다. 커터가, 즉, 바이트가 렉으로 생겼어요. 렉과 피니언 우리 배웠죠? 네. 렉은 뭡니까? 수평으로 되어 있는 거겠죠? 이렇게. 자, 이게 커터예요. 커터. 근데 렉 평평해요. 평평해. 그래서 기어를 깎을 원형을 놓고 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 하나도 완전하게 못 깎고 이 하나도 완전하게 못 깎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 살짝 깎겠죠. 여기도 살짝 깎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깎아요. 그리고는 또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왔다 갔다 해. 이런 식으로 계속 회전시키면서 그러면서 깎아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총형 커터는 하나씩 깎았는데 얘는 여러 개씩 깎죠. 한꺼번에. 그래서 훨씬 더 능률도 좋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깎는 게 바로 창성법. 만든다, 창조한다. 네, 이빨을 만든다는 뜻으로서 렉 커터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많이 쓰고 있어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한 개 또는 두 개의 기어 2가 창성되면 레크 공구만을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다음 일을 동일한 방법으로 절삭한다. 예, 제가 설명드린 방식 그대로입니다. 다 깎으면 회전시켜 놓고 또 깎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깎습니다. 이렇게. 이게 렉 커터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이 렉 커터는 총형 커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헤리컬 나선형이면 깎기가 곤란했었죠? 창성법도 이거 똑같아요. 이게 반드시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헬리컬 기어를 깎기가 곤란하겠죠.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베벨 기어는 이렇게 경사져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깎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베벨이나 웜 기어는 가공이 불가하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 피니언 커터에 의한 방법입니다. 커터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 건데 피니언 커터, 피니언은 들어갔으니까 작다는 뜻이죠. 네. 피니언 커터, 이게 커터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어예요. 그래서 계속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 커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깎아요. 피니언 커터가. 네. 이렇게 깎는 겁니다. 즉, 렉 커터 공구 대신에 기어용 공구를 사용하여 커터와 기어 소재가 정확하게 물리도록 회전 운동을 시키고 커터를 축 방향으로 완복시키면서 기어를 절삭한다. 이게 피니언 커터에 의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 피니언 커터는 내접, 즉 안쪽의 기어는 파기는 어렵겠죠. 네, 이렇게 하는 게 됩니다. 자, 세 번째가 호브라는 공구입니다. 공구. 이게 호브예요. 호브. 그래서 얘 역시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파는 게 바로 기어를 만드는 게 호브에 의한 방법인데 이러한 기어 절삭 가공기를 갖다가 호빙 머신이라고 합니다. 호브를 이용해서 일반적으로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호브에 의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창성법 중에서도 렉 커터에 의한 방법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렉 커터 다시 한번만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기어가 피치원이 빨간색이죠? 빨간색이 피치원입니다. 렉 커터의 피치원이 아니라 피치선이에요. 얘도 기어기 때문에 피치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피치점들을 이은 놈이 피치선입니다. 렉 커터에. 그러면 자세히 봤더니 기어 소재의 피치원과 렉 커터의 피치선이 항상 일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일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렉 커터에 의한 창성법이에요. 기어 가공법. 네, 이해하시겠죠? 밑에 거 봐도 빨간색인 피치원, 기어의 피치원과 렉 커터의 피치선이 접촉을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커터의 피치점이니까 이게 피치선이 되는 거고
이게 곧 피치1이죠. 그죠? 피치1. 자, 이런 게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걸 때문에 이제 좀 더 배우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기어 제작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배웠습니까? 물림률 배웠죠? 물림 길이, 물림률이라는 것은 물림 길이를 뭘로 나눠요? 법선 피치로 나눈 거다. 그래서 물림 길이는 항상 1보다 커야 됐죠? 물림 길이. 자, 그 다음에요. 또 뭐 배웠습니까? 물림 길이. 최소 있수 배웠죠? 뭐를? 언더컷 방지를 위한 피니언의 최소 있수. 그죠? 언더컷은 왜 생기고, 어떤 거고, 이게 생기면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압력각이 작을수록 물림률이 클수록 좋죠. 근데 언더컷이 생기면 물림률이 작아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최소 있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숫자 2를 뭘로 나눠요? 사인 제곱 알파 압력각으로 나눕니다. 제곱 알파로 나눴습니다. 자, 그렇게 공부했고, 창성법에서 아까 렉 커터에 의한 방법, 기어의 피치선과 커터의 피치선이 일치를 하더라 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 차시 보고서 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이고요. 5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쓰시고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압력각 20도인 표준 스포기의 언더컷 방지를 위한 취소일수 하면 딱 떠올려야 되겠죠. 알파 써주고 Z1 쓰고 아까 그렇게 쓰면 됩니다. 물림률 계산하는 방법 우리말과 함께 공식을 쓰시오. 그럼 쓰면 되겠죠. 아까 뭘로 나눠요? 물림률은 물림 길이를 법선 피치로 나눈다 라고 우리말로 쓰고 공식을 쓰면 되겠죠. 입실론 이꼴 L 나누기 피치 N, 법선 피치니까 표준 평균 언더컷에 관한 것이다. 설명하시오. 발생 원인은 뭐고, 영향은 뭐고, 방지책은 뭐고, 최소 있수, 언더컷 방지를 위한 피니언의 최소 있수를 구하는 식은 뭐냐. 이렇게 한번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5주차 1차시 보고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타가 있네요. 5주차 1차시입니다. 5주차 1차시.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내드리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5주차 2차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